여러분, 아주 기묘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단 하나의 흰색 결정 덩어리 때문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소금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소금이 몸에 좋다, 나쁘다는 그런 건강 정보 영상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화학 반응도 아니고 어떤 소화 과정도 아닙니다. 그건 전기입니다. 수십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 전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압을 만드는 핵심 재료가 바로 소금, 더 정확하게는 나트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 물질을 적으로 대해왔습니다. 거기서 무언가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이상함의 정체를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여러분은 아마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여러분은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 나트륨은 줄이는 게 건강에 좋다. 가공식품이 위험한 건 소금 때문이다. 맞습니다. 이 말들은 다 일정 부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우리는 언제부턴가 소금을 적처럼 대하기 시작했어요. 마트에서 저나트륨 제품을 찾고 국 끓일 때 소금 조금만 넣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소금 자체를 아예 멀리 하려고 하시죠. 그리고 그 판단 뒤에는 아주 단순한 그림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소금은 나쁜 것, 몸에 쌓이면 해가 되는 것,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것. 이 그림 여러분도 갖고 계신 것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오류는 소금을 아예 없애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하는 순간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혈액에서 나트륨을 완전히 제거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아주 낮아지고 건강해질까요? 아닙니다. 뇌에서 신호 전달이 멈춥니다. 심장이 박동을 멈춥니다. 근육이 수축을 멈춥니다. 몇 분 안에 죽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십 년간 싸우고 있던 적은 실은 우리 몸이 살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 물질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그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요? 이걸 알려면 우리는 먼저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살아있다는 게 물리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질문이요. 파인만식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훨씬 더 단순합니다. 살아있는 세포와 죽은 세포를 물리학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질문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조금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몸 안에 세포 수십조 개가 있죠. 그 각각의 세포는 지금 이 순간 전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포 안쪽이 바깥쪽보다 약 70mV 낮습니다. 밀리볼트, 엄청 작은 것처럼 들리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전압이 세포막 두께, 즉 약 10나노미터에 걸쳐 형성됩니다. 10나노미터면 10억 분의 10미터예요.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이죠. 그 극도로 얇은 공간에 걸쳐 70mV의 전압이 형성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계산해보면 단위 두께당 전기장의 세기가 약 400만 볼트 퍼 미터입니다. 번개가 약 100만 볼트 퍼 미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몸의 모든 세포 표면에는 번개보다 훨씬 강한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압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나트륨 이온입니다. 어떻게요? 세포막에는 작은 통로들이 있습니다. 나트륨 이온 펌프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이 펌프들이 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숨을 쉬는 동안에도 잠든 동안에도 나트륨 이온을 세포 밖으로 퍼내고 있습니다. 세포 안은 나트륨이 적게, 세포 밖은 나트륨이 많게. 이 불균형, 이 차이가 바로 그 전압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댐 같은 겁니다. 댐 한쪽에는 물이 높고 한쪽에는 물이 낮죠.
그 차이가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로 발전기를 돌리고 전기를 만들 수 있죠. 나트륨은 그 댐의 물이에요. 세포막이 댐이고 나트륨 농도 차이가 발전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로 무엇을 하냐고요? 신경 신호를 전달합니다.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뇌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심장이 뛰게 합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이해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안에서 수백억 개의 뉴런이 이 전압을 이용해서 신호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 전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압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가 나트륨이에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수십 년간적으로 대하던 물질이 실은 우리가 살아있게 해주는 전압의 원료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특히 나트륨이 중요해지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밤새 안 먹었으니까 아침에 보충하면 되겠지. 단순한 재고 보충처럼요. 편의점 물건 다 팔리면 다시 채우는 것처럼. 그런데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몸이 그냥 멈춰 있다는 전제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잠드는 동안 여러분의 몸은 가장 바쁜 시간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포 수리가 일어나고 기억이 정리되고 면역 시스템이 순찰을 돌고 호르몬이 조절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중에 몸은 숨을 통해 피부를 통해 그리고 몸이 내부적으로 작동하면서 계속해서 수분을 잃습니다. 절반 리터에서 많게는 1리터까지 잠자는 동안 매일 밤. 그리고 수분 손실은 언제나 나트륨 손실을 동반합니다. 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녹아있던 전해질이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게 진화론적으로 보면 아주 영리한 설계라는 겁니다. 눈을 뜨는 순간 몸은 전투 준비를 시작합니다. 30분에서 45분 사이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30%에서 많게는 75%까지. 이 현상에는 따로 이름이 붙어 있을 정도예요.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코르티솔이라고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코르티솔은 동시에 각성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몸을 깨우고 에너지를 동원하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는 신호예요. 그리고 코르티솔은 알도스테론이라는 또 다른 호르몬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도스테론의 임무는 딱 하나입니다. 신장에게 나트륨을 얼마나 붙잡고 얼마나 내보낼지 지시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밤새 나트륨을 잃은 상태에서 눈을 뜨자마자 코르티솔이 뛰어오르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나트륨 균형을 재조정하려 합니다. 이 모든 게 동시에 아침 첫 몇십 분 안에 일어납니다. 이 타이밍에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몸은 이미 그 작업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거기에 협력할 것이냐 아니면 방해할 것이냐의 차이거든요.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카페인에는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해요. 그 말은 수분과 함께 나트륨을 더 빠져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밤새 나트륨이 빠져나간 몸에 아침 첫 번째로 나트륨을 더 내보내는 무언가를 집어넣는 거죠. 댐에 금이 갔는데 거기에 드릴을 들이대는 격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물만 마시면 안 되나요? 왜 굳이 나트륨이 같이 있어야 하냐고요? 이것도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게 들립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물을 마시면 되지 않나요? 왜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숨겨진 생물학이 있습니다. 아주 우아한 생물학이요. 여러분의 소장에는 나트륨, 포도당 공동 수송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길지만 개념은 간단해요. 나트륨과 포도당이 같이 있을 때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동시에 혈관 안으로 끌어들이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때 물이 따라 들어옵니다. 즉, 나트륨이 없으면 물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냥 물을 들이키면 그 물이 혈액으로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장실만 더 자주 가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탈수 치료에 사용하는 경구 수분 보충액이 왜 물에 소금과 약간의 당을 넣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이건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세포 수준에서 물이 흡수되는 메커니즘에서 나온 처방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밤새 나트륨을 잃은 상태에서 아침에 물 한 컵을 벌컥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더 희석될 수 있습니다. 물은 들어오는데 나트륨은 없으니까요. 이 상태가 심해지면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피로감이 심해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물만 너무 많이 마시다가 쓰러지는 경우, 이게 그 이유입니다. 물 중독이라고도 부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물만 많이 마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나트륨이 함께 있어야 물이 제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물이 혈액이 되려면 나트륨이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신장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180리터면 욕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에요. 그 안에서 나트륨을 포함한 물질들이 필터링 됩니다. 그리고 그중 99% 이상이 다시 흡수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신장은 나트륨을 버리는 기관이 아닙니다. 나트륨을 정교하게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부족하면 더 붙잡고 많으면 내보냅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신장은 매 순간 혈액의 나트륨 농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알도스테론 신호를 받아서 세밀하게 조절하면서요. 그러니까 소금을 조금 더 먹는다고 나트륨이 몸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신장이 필요한 만큼 붙잡고 나머지는 내보냅니다. 그게 신장의 설계예요. 진짜 문제는 나트륨 자체가 아닙니다. 신장이 그 조절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친 양을 지속적으로 넣을 때 또는 신장 자체가 이미 손상된 상태일 때입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사람이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하는 건 신장이 하루에 처리하는 나트륨의 극히 일부입니다. 아침에 물 한 컵에 소금 약간을 녹여 마시는 건 신장 입장에서 보면 아주 작은 작업이에요. 그런데 수십 년간 퍼져온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는 메시지는 가공식품에서 하루에 몇 배나 되는 나트륨을 섭취하는 식습관과 적절한 나트륨 보충 사이의 구분을 지우고 말았습니다. 진짜 적은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적은 맥락 없이 퍼진 단순화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소금을 많이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신부전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건 반드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물질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던 단순한 그림이 실제로 얼마나 불완전한 그림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진짜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나트륨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꾸 한 가지 생각이 걸립니다. 살아있다는 것과 죽어있다는 것의 차이가 뭔가라는 질문이요. 아까 세포 전압 이야기를 드렸죠. 살아있는 세포는 안과 밖 사이에 전압 차이를 유지합니다. 이 전압이 있으면 신호를 전달할 수 있고 근육을 움직일 수 있고 뇌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세포는요? 전압이 사라집니다. 안과 밖의 나트륨 농도가 같아져 버려요. 불균형이 사라지고 평형 상태가 됩니다. 물리학자들이 좋아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엔트로피라고 하는데요. 자연에서 사물은 언제나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원리입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온이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살아있는 세포는 그 경향에 끊임없이 저항합니다.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려는 걸 계속 퍼내면서 불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쓰면서 쉬지 않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사라지는 순간 자연의 흐름이 이깁니다. 나트륨 농도가 균형을 맞추고 전압이 사라지고 세포는 신호를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보면 엔트로피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무너뜨리려 하는 불균형을 에너지를 써가면서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에요. 나트륨은 그 불균형의 핵심 재료입니다. 그 불균형이 살아있음이에요. 따라오고 계시죠? 이걸 한 방향에서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살아있다는 건 우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행위입니다. 자연이 내버려 두면 흩어질 것들을 억지로 모아서 유지하는 일이에요. 아주 작은 크기에서 수십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트륨 이온을 퍼내면서 전압을 유지하면서 신호를 전달하면서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생명을 어떤 신비한 불꽃이나 영혼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현상으로 볼 때 이렇게 보입니다. 생명은 엔트로피에 맞서는 조직화된 전기적 저항이다. 그리고 그 저항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 중 하나가 아주 평범하게도 소금이다. 인류가 왜 소금을 그토록 소중히 여겼는지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문명이 발달하기 훨씬 이전부터 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 이 엄청난 수수께끼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소금에 대해 갖고 있던 그림은 절반의 진실이었습니다. 소금이 지나치면 문제다. 이건 맞습니다. 특히 이미 가공식품으로 하루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을 때는요. 하지만 소금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것도 똑같이 맞습니다. 아니, 더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놓쳤던 건 맥락이에요. 얼마나, 언제, 어떤 상태에서 섭취하느냐의 맥락. 아침에 막 눈을 떴을 때, 밤새 수분과 전해질을 잃은 상태에서 코르티솔이 올라오면서 몸이 재가동을 시작할 때, 적은 양의 나트륨을 물에 녹여 마시는 건 이 모든 타이밍에 협력하는 일입니다. 몸이 이미 시작하고 있는 작업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건강 팁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세포가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그 재료가 가장 필요한 타이밍에 공급하는 일이에요. 소금 한 꼬집, 물 한 컵. 그 안에서 세포 전압이 이야기되고 엔트로피가 이야기되고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가 이야기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지금 이 순간 수십조 개의 작은 전압이 켜져 있습니다. 그 전압들이 합쳐져서 생각이 되고 감정이 되고 이 말을 듣고 이해하는 여러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압을 유지하기 위한 재료가 아주 평범하게도 소금이에요. 수십 년간 소금을 적으로 가르쳤던 메시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 적은 소금이 아니었어요. 맥락 없이 퍼진 단순화였습니다. 파인만 같은 물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작고 평범해 보이는 것 안에서 생명 자체의 물리적 원리를 발견하는 일 말이죠. 어려운 말을 덜어내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는 방식이요. 살아있다는 건 끊임없이 무너지려는 것을 붙잡아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여러분의 세포들에게 한 번쯤 감사한 마음이 드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명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